이번 주 안에 드디어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천만 원씩 현찰이 빠져나갔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명박이 앞으로 처벌받게 될 기소될 정말 수백 건 중에 정말 발톱에 때만 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먹어야겠네요. 그런 이야기 있었죠. 주말 동안에도 테니스 치었다고. 예, 그 테니스 치면서 2년 후에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졌죠. 예. 네. 뭐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명박 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됐군요. 청구됐습니다. 효과음 좀 넣어주세요. 빰빠밤빠밤. 효과음 넣는 거 귀찮아. 귀찮아. 마차님. 직접 효과음 주세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달 동안 법리를 다 완성을 하고요. 기승전결 다 완성을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날 여지를 다 빼버린 상태로 완벽하게 맞추어서 오늘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거고요. 모든 법학자들이 대부분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데 지금 무게를 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드디어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 이게 제일 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이렇게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인데요. 가중처벌된다는 게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가중처벌되는 거. 보통 일반인들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하게 다루는 범죄 중에 하나가 공무원 3급 이상이거나 강요를 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처벌받는 부분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냥 폭력 사건 있잖아요. 예. 가중처벌법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내가 야수님을 그냥 때리면 그냥 법의 적용을 받는데 단체로 때렸거나 무기를 들었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푸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범죄들은 이명박이 앞으로 처벌받게 될 기소될 정말 수백 건 중에 정말 발톱에 때만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죠.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 범죄만 가지고 처벌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바둑용어 아다리가 딱 맞습니다. 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어차피 안 했다고 하면 구속영장 청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돼버려요. 예. 증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데 법원 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의 이유를 이렇게 여러 가지 쓸 거 아니에요. 핵심으로 요약해서 예, 판사가 예, 봤을 예. 때. 이런 증거는 확실한데 피의자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밖에서 뭔 일인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딱 구속되는 순간에 아마도 모르긴 해도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갇히는 순간에. 이명박 비리에 빅뱅이 오는 거예요. 영장이 청구돼가지고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오늘 영장이 청구됐으니까 법원에는 이것도 신속하게 영장을 심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무가.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는 가부로의 그 판단을 끝낼 것 같습니다. 박근혜 같은 경우는 6일 뒤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한 지 6일 뒤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노태우 같은 경우는 15일 뒤에 나오기도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졌겠죠. 네. 이명박 씨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최소한 일주일 안에 논현동 자택을 떠나서 무상급식을 먹게 되는 그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먹어야겠네요. 그런 이야기 있었죠. 주말 동안에도 테니스 치었다고. 예. 그 테니스 치면서 2년 후에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졌죠. 예. 네. 뭐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관리에 따라서 자기가 2년 정도면은 사면돼서 나올 거다라는 자신감의 발로인데 택도 없는 소리죠.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난 그렇게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을 겪으면서 여론을 계속 봤을 거라고 보고 금요일 날 새벽 5시에 구속되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역사에 큰 획을 또 하나 긋는 그런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검찰 출석하는 날도 엄청 떠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떨고 있다는 게 보여요. 대통령을 지냈지만 현재 대통령이라는 권력도 아니고 일개 개인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실에서 경호해 주는 것뿐이에요. 이명박이라고 하는 그 일개 개인인데 이 사람이 만약 여러분들은 그런 멘탈이 만들어지기 힘들겠지만 대통령이었다고 쳐봐요. 날마다 이명박의 비리가 터져 나와요. 방송만 틀면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떨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 출석해서 사실상 다 내가 한 게 아니다. 10만 달러 제외하고는 뭐 그런 식으로 했던 상황인데 지금도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 중에 저는 3분의 2는 검찰이 적당하게 언론에 어레인지 해준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조사 대상중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중에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일차적으로 이 이야기는 나왔었어요. 뭐 작전명, 뭐 데이비드슨 연어 이런 건데 그게 사실상 검찰에 의해서 확인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분노한 게 국정원 대북 공작 비걸로 바다 이야기를 그렇게 캐고 다녔대요. 2012년 4월 총선이면은 박근혜 정권이 그 해에 12월 달에 대선에서 박근혜가 당선되는 바로 그런 시기인데 그 전에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죠. 그 총선 때 바다 이야기 관련해 갖고 필리핀에 도주했던 관련자를 국내에 송환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폭로하고 추모 분위기를 꺾자는 의도에서 이 공작을 했는데 조사를 했더니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왜 가끔씩 우리 방송에 최민희 의원이나 김현 의원 이런 분들이 나와갖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가 있었으면 진작 털렸을 거라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거든요. 털어도 사건의 관련성, 개연성이 안 나오니까 무혐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이야기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조작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명계남 씨잖아요. 정말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명계남 씨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그 모함으로 정말 영화계에서도 거의 캐스팅이 어려워졌고 실제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힘들게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 후폭풍으로. 바다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사업을 하면서 CCTV 관련 그 제품 납품을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 바다 이야기 이전에는 그 화상경마장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화상경마장 오락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주는 일을 하면서 인연이 돼가지고 그 오락실의 전체 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전체 이제 화상 경마장이나 바다 이야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제 한번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100% 사기구나. 이게 왜냐면은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봐도 현금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점조직처럼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바다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기획 수사로 들어가면은 누구든 걸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그 아케이드 오락실이 거의 다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 다 PC방으로 예. 바뀌고 있었던. 마지막 사업 모델로 이제 쥐어짜서 나온 거였거든요. 바다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 지주들하고 이해관계가 엮여가지고 바다 이야기가 들어간 그 동네는 보통 1년 내에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씩 나오는, 그리고 돈 때문에 칼부림 나고 동네 일대는 슬럼화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환전 그 상품권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게 불법 환전소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지금의 저기 강원랜드 같은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갈 때까지 가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파토가 난 다음에 이제 단속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명박 정권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사행성 도박이라는 게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예. 그런 사기, 진짜 이거는 운영 시스템을 보면 이거는 100% 사기다라는 걸 알 수밖에 예. 없어요. 예. 우리 야수님이 영도 바닷가에서 놀던 이야기, 바다 이야기. 고래 잡는 이야기. 이게 그 도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도박이라는 거는 어차피 사행성이고요. 이게 뭐 국가에서 하건 개인이 하건을 따지지 않고 도박은 기본 사행성이라는 것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률을 어떻게 조작하느냐, 뭐 덜 조작하느냐, 많이 조작하느냐의 차이지, 확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도 조작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라스베가스나 뭐 마카오 이런 데서 하는 것들도 확률을 만들어 놔요. 기본 조작을 해 놓는 거예요. 몇 % 확률로 당첨되게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본은 조작이고요. 이 조작의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뭐 100분의 1이냐, 1억분의 1이냐, 이 차이에 따라 다른 거지 큰 차이는 없고, 문제는 이런 바다 이야기가 이명박 정권에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되지도 않는, 증거도 없는 것을 탈탈 털어서 뭔가를 조작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서서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2017년 5월 장미 대선이라고 하는 그 대선에서도 이 바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홍준표 입에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것은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 부류, 바른당 이 부류 애들은 지속적으로 꺼낼 수밖에 없는 아젠다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범집 낼 수 있는, 그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정말 작은 먼지 같은 존재들이라도 그거를 키워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들고 나올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이 바다 이야기나 기타 등등 이런 걸로 들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범하게 넘어갈 시기는 이제는 지났다고 봐요. 이거는 철저하게 앞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법대로 처벌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관련이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정식 뉴스로는 못 나가고 국정원 등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카톡 같은데 뿌리는 방식으로 계속 스크래치를 내니까 노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수원에서 폭행당하신 분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아, 태극기 집회 중에 네. 폭행당한. 그렇게 이제 결의에 찬 좀비들이 죽창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시비가 걸리면은 다구리 논다고 하죠. 어떤 식이었냐면은 그 깃발 들고 있는 그 막대 있잖아, 긴 거. 예. 이걸로 차 안에 집어넣고 막 쑤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는 어린 아이들도 타고 있었고 부인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나오니까 집단 폭행하고 경찰은 거기에서 피해자를 막는 방식이 아니고 모른 척하는 방식으로 당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정식으로 고소가 된 모양이던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뭔가가 입력되어 있는 좀비들이 나라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 분들의 어떤 이런 비리가 있었으면 진작에 나와서 다 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듯하게 카톡이나 하다못해 우리 방송 댓글 같은 곳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달리지 않아요. 뭐 바다 이야기는 어쩌네 저쩌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없는 건 없는 것이죠. 예. 자, 다음에 지광 스님이란 분 좀 이야기하는데 이명박 씨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 아니겠습니까? 소망교회 유명하고요. 서울시도 봉헌하신 분. 그렇지. 예. 대통령 시절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이명박이었는데 범종교적으로 이제 화합하실 분이시니까. 돈에 관해서는 정말 어떤 일가를 이룬 철학자 같아요. 어떤 것도 그 구별하지 않고 돈만 갖다 준다면 모두 다 안아주는. 이분이 현재 국제신문이라는 곳에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국제신문이라는 곳이 이제 부산에 있죠. 예, 유명하신 분이죠. 국제신문의 대주주가 지광 스님이 주지로 있는 능인선원이고 이분이 이명박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이제 유명하게 그랬대요. 그 서울대 나온 기자 출신 엘리트 스님. 알고 보니 서울대 나온 건 아니었죠. 그렇죠. 그냥 뭐 그 이런 거고. 근데 선원이 이제 우리가 낯선 용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보면 아카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깃집 아니었네요. 학원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정말 나중에는 서울대에서 종교학 석박사를 땁니다. 헐도 출신 맞네. 마차님한테 내가 헤드폰 본백이 스위치 켜 있어 그랬더니 딱 그 순간에 키면서 켜져 있네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지금.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지광 측에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김백준을 통해서도 이제 지광이 돈을 김백준한테 줘서 김백준이 이명박한테 줬다 이런 고리거든요. 그런데 지광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명박이 직접 요구했기 때문에 줬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원 편의를 봐줄 테니 당선 축하금을 보내라라는 말이 제한이 이건 협박이거든요. 제안을 받고 2억 원을 김백준을 통해서 보낸 거라고 지금 지광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광 측에서는 이것을 검찰에 출두해서 다 얘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김백준도 이거에 대해서 실토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또 요거 한 건만 갖고도 이거는 뇌물 내지는 협박, 공갈 협박 뭐 기타 등등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는 이명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죠. 김백준, 김희중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가서 뇌물 받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김백준이 어디까지 털어놨는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야. 그런데 이번에 김백준이 그걸 털어놓으니까 검찰이 지광 스님을 여기 님자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지광스. 그냥 지광이라고 부르세요. 이름이니까. 유머가 생각이 나서. 지광스. 아, 나는 이 사람한테 님자 붙이고 싶지가 않은데도 님을 붙이잖아요. 스님들은. 그냥 지광. 중지광. 지광스. 맞네. 자, 이분을 불러서 직접 물었는데 맞다라고 시인했단 말이에요. 안 할 수가 있나. 대신에 이쪽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명박 측에서 요구를 했건 안 했건 간에 뭔가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 거니까 불교대학 설립의 편의를 제공 밖으로 들어간 명분일 거예요. 그게 어떻게든지 그걸 우리가 해결해 줄게 먼저 돈을 줘 이걸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양쪽의 이득이 맞아 떨어지니까 네. 줬을 거라고 보는데 이명박은 조사해서 받은 적 없다. 난 전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이게 어떤 좀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나 종교계, 사학 쪽은 2억. 지난번에 ABC 뉴욕 제과도 예. 2억인 걸 봐서는
뭔가 가격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교육 컨텐츠를 중심으로 이렇게 규모가 있는 재단법인이 정식 학교법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이렇게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능인선원이라는 이 불교 관련 재단법인이 2억을 내놓을 정도면 그 강남이나 서울권에 그 연예인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학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사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기획사가 투자해서 만든 학원들. 예, 학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학원들이 이제 2년제 대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국회 내에서 문제가 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능인선원이라는 이런 불교 교육 단체도 이 정도 2억이라는 돈을 내놓고 대학 설립을 위해서 로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을까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불교뿐만 아니라 장로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들이 거기는 DC 해주겠죠. 장로 DC 예. 얼마나 많이 또 바쳤겠어요. 이게 당선 축하금이라는 이 명목으로 이게 퉁쳐질 만한 사항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당선 축하금이라고 봤을 때 능인선원 지방에 있는 국제신문사 이런 데서 2억이라고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당선 축하금이라는 규모를 봤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 오고 갔을 거라고 봐요. 이건 뭐 1, 200억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전국적으로 모든 정치 그룹, 그렇죠. 경제 그룹, 예, 예. 문화 모든 그룹들에서 당선 축하금이라고 갖다 바쳤을 거란 말입니다. 다 현금으로 다 줬다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 규모들이 하나하나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투 운동처럼 유튜 너도 냈지 이렇게 다 지목하는 밝혀야 유튜로.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도 밝히고 다 밝혀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다시는 이렇게 어떤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권력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이득을 이권을 얻어내는 이런 시스템은 이제는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광수님 이제 한 사람 지목해 주세요. 이제 지목 당했으니까 뭐 릴레이 하는 거야? 예, 유튜 해가지고 김백준이나 김희중 정도는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냐 이걸 한번 봐야 돼. 이명박 자체가 직접 가서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받는 자가 꼼꼼하면 밑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명박한테 핀잔이나 뭐 이런 걸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록이 꼼꼼해져요. 구조가 그렇다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누구누구를 만나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기록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네. 중간에 그 땡겨묻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쇼킹하지 위해서.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을 잘 끌어가는 리더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죠. 중간에 배달 사고가 조금 나는 건 눈 감아 준다는 거야. 니들도 먹을 몫이 있으니까라고. 이제 김백준 자체는 이명박의 집사로서 검찰에 들어갈 때 이미 그런 자료를 준비했고 갔다는 거지. 내가 심부름했다는 이야기는 다 거기에 지금 검찰에 대부분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일종의 이거는 김백준 입장에서는 본인이 조사에 협조함으로써 형량을 적게 받겠다는 그런 차원의 전략이기도 해요. 검찰에서는 이걸 웬걸 득템 왜냐하면 계좌로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광범위하게 이 사건을 파는 건 불가능해요. 김백준이나 김희중 통해 그들의 장부 속에 들어있는 걸로 이 사건 자체. 김백준 자체가 이명박하고 감정이 좀 심해가지고 이명박을 모함하기 위해서 진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백준이 한 진술이 사실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지광스를 부릅니다. 그래서 지광스가 네, 맞아 지광스. 이거 어떻게 알았지? 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명박도 검찰 출두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언론 보도가 있었으니까 각종의 것들을 기억을 더듬어내면서 사건에 대비를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불쑥 튀어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또 얘기했다는 거잖아. 뭐라고 뭐 인정하겠습니까? 이명박은 자기한테 오는 질문 중에 단 하나만 예스라고 하는 순간 그냥 다 끝나버리는데 뭘 인정하겠어요. 당연히 감안해야죠. 그 정도의 부정은.